관심은 잠깐의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을 통해 청소 노동자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휴게실 문을 열자마자 풍기던 악취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휴게실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그곳이 바뀔 때까지 꾸준히 후속 기사를 내며 학교 측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굴러갈 수 있는 것도 그런 청소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청소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한 공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쌓이면 그래도 정말 그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성공대에서만 하고? 새벽마다 이 길을 오른 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시험 기간도 아닌데 새벽같이 나타난 학생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경계하는 눈빛에는 체험 수업이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얼마 안 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학생들은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 머리카락이랑 지우개똥 없어서 훨씬 깨끗한 것 같아, 저번보다. 이게 청소 물품물도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부러진 것도 되게 많고, 사실 이거 말하면 잘 안 바꿔주거든요. 20대 건강한 남학생도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일은 고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청소를 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습니다. 청소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힘드신 거 없냐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뭘 보고 연차나 아니면 이제 노동 환경 얘기보다는 학생들 침 뱉는 거, 담배 피는 거 이런 얘기, 교수님들 화장실에서 하면서 담배 피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좀 했죠. 스티커 붙이고 담배 피지 마세요.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부터 하면서 이렇게요? 처음엔 경계하던 청소 노동자도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들의 이야기. 저희한테 이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힘든 일은 없냐 뭐 애로사항 같은 거 뭐 불편한 거 이런 거를 저희한테 와서 학생들이 자주 물어봐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를 위해서 노조도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써줬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문제점이 보이고 문제점을 확인하니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10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너무 고마워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학생들 자주 찾아오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노조 그 설립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노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게 좀 저희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있어야 된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다 하고 있었어요. 노조가 생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호응을 바로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한편에서는 많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입을 못했었어요. 앉아. 네네. 아이고, 고생만 했는데 이거 라면 먹어서 아유, 이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오랜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설립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밥 먹으러 가자 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맛있는 추어탕집 있는데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너희 시간 없니? 그러면 우리가 용돈 줄 테니까 이걸로 먹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엄청 많이 왔고, 고맙다라는 말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더라도 되게 기뻐하는 감정이 그 전화기를 통해서 느껴졌었거든요. 다 같이 이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죠. 들으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실까?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 이거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래야 이 부당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인원을 줄이네, 뭐 시간을 줄이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노조 생기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게 좀 마음이 더 편해요. 저희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 일하는 그런 고용 이런 게. 저희가 1년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청소 노동자는 우리가 사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많은 직업. 하지만 이들의 3분의 2는 비정규직인데다가 평균 월 수입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조가 있어도 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걸핏하면 해고 협박이 날아듭니다. 같은 여사님들끼리 직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무실에 잘 보여야 다음 계약이 더 이로우니까 항상 계약할 때 10개월 한 10월 달쯤 되면은 협박을 했어요. 다음 말일에 계약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뭐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고용이 불안하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눈치 보고 입 다물게 만듭니다. 계속 쫓아다녔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못 쉬게. 왜 근무 시간인데 왜 여기 앉아있냐. 얼마 전까지도 뭐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쫓아가서 부당함을 얘기하면 막 큰 소리 치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진짜 가슴이 뛰어서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청소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밤이라는 거는 솔직히 적응하는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직업이니까 잡이니까 하는 거지 적응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원래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끔 돼 있으니까. 자야 할 때 일을 하는 야간 작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정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저희도 어두울 때 일하니까 좀 불안하긴 해요. 특히 야간 경우에 골목에서 나올 때 차가 오게 되면은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안한 점이죠. 좀 제일 사람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움직이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도 더 크죠.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면장갑하고 비닐장갑, 이게 작업 장갑 3개를 띱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 음식물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손에 배어가지고요. 씻어도 냄새가 남아있어요. 꼬박 8시간을 일하는 동안 쉴 곳은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뭐 길바닥에서 조금 시간 있을 때 쉬더라도 길바닥에 앉아 쉬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희는. 그게 참 제일 고약한 점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깨끗한 거리에서, 정돈된 사무실에서, 쾌적한 학교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 출근길을 서두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재밌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김정희 씨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소중한 일. 고단한 몸을 싣고 청소하러 가는 길은 왜 꼭 어두워야 할까요? 어두운 지하,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 밑. 이곳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소원은 소박했습니다. 소망이요? 지상으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랬으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오랫동안 갈망해도 들어주지 않던 소망인데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한 직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2층으로 옮겨준다 이거죠? 지하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계단 밑에 있던 건데 그거를 지상 2층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새로 단장 중인 2층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의 눈에는 여전히 좁고 보잘것없는 공간. 너무 좋지요.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도 안 피고 햇볕도 볼 수 있고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따로 막 전화번호 인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입 가능하고 바로 이렇게 채팅 이렇게 와요. 지금 몇 살이세요? 저 18살. 안녕하세요.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익명을 전제로 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건지도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